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즉 찬바람이 슬슬 이제 불기 시작하면 회사건, 투자자건 모두가 말이죠.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4년 경영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투자 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신나게 노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삼성중공업 4분기 및 23년 연간 실적 더듬어 봤고요. 동시에 앞으로 장기 전망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더듬기의 출발선이 어디냐? 23년 1월 30일자 삼성중공업의 실적 예상한 그 공시, 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시장에 공지된 사실이 아닙니까? 시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당시에 삼성중공업이 매출 8조, 영업이익 2천억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일종의 23년 그 경영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 매우 의미 있었던 것이 8년 연속 적자를 이제 끝장내고 흑자 원년이다. 연간 기준 흑자 원년이다. 이거 대단한 빅뉴스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실적을 봤더니 3분기까지 공시된 누적 실적, 그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만든 표 올리지 않습니까?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는데요. 매출 5,576억, 영업이익 1,543억. 그래서 3분기 연속 흑자 전환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팩트입니다.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조선산업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지식들 총동원하면은,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범위에서 4분기 실적 더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수주 공시 당시에 대개 정해지죠. 예. 지금 법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계약입니다. 예. 법보다 무서운 게 계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대로, 즉 약속 지켜라 하는 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무서운 게 계약입니다. 그러면 수주 계약 공시가 딱 되면은, 그러면 매출은 거의 다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봤다는 겁니다. 금년에 공시된 데이터 쭉 분석을 해 보면은, 금년에 인도하려고 했다가 그 인도 시기가 늦춰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주 공시된 대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정된 게 한 건 있었죠. 24년 12월,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에 인도 예정이었던 그 컨테이너선 5척, 요거를 25년 4월까지 연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안 해주면은 채무 불이행 될 수가 있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합의했으니까 이렇게 연장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다만 이제 원래 했던 내년 매출에는 이제 저게 연장된 게, 연기된 게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24년 이제 경영 목표는 또 그 24년 1월 그쯤에 또 삼성중공업이 공시할 거 아닙니까? 공시할 때 이 내용이 다 반영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그래서 이제 23년 전체 어떤 실적할 때는 크게 달라진 거 없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K조선은 그야말로 호황 아닙니까? 호황기입니다. 이건 뭐 아무도 부인 못 합니다. 이 호황기에 생산 효율 높이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계속 투입하고 있고요. 로봇 효율화 시키고 더 높이고. 로봇도 다 같은 로봇이 아니죠. 예, 인공지능도 다 같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IQ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똑한 인공지능도 있고 등신 같은 인공지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챗 GPT 자주 써봤는데 그건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멍청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봇이라도 가령 삼성의 로봇과 한화의 로봇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봇,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자본 투입을 늘린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사람도 계속 투입하잖아요. 사람 계속 투입하잖아. 그거는 노동을 투입하는 것이고, 즉, 우리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은 원래 예정보다도 좀 초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금년 매출은 8조 이하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8조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다면 4분기 매출은 최소 2조 5천억이다 이겁니다. 이건 뭐 거의 저는 이건 거의 확신 있게 베팅하겠습니다. 최소 2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4분기 매출 최소 2조 5천억이 어느 정도냐. 과거 보면 1분기는 1조 6천억 했죠. 2분기에 1조 9천억 했죠. 3분기에 2조 했습니다. 이거보다도 폭등한 겁니다. 이거 분기별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5% 늘었다. 이 자체가 지금 대단한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반영될까? 대략 뭐 한 내년 3월, 4월 이쯤 이 뉴스가 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 표 이제 또 다른 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본 건데, 그러니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늘어나는 추세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중공업에서는 고정비 투자가 많잖아요. 이 말은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영업 레버리지, 고정비 요소에 의한 영업 레버리지의 속성입니다. 마치 우리 다들 이제 애 키웠을 때, 애 첫애 태어나서 애가 이제 어렸을 때는 완전 하루 종일 말이죠. 기저귀 차고 손가락 빨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있죠. 그런데 어느새 아빠하고 같이 뛰어다니잖아. 달리기 하면 아빠랑 같이 비슷하게 같이 뛰죠. 그렇게 갓난 애기 성장 속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분기 영업이익은 저는 한 1,2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산수해 봤더니 1,200억 정도. 그러면은 23년 연간 영업이익 대략 한 2,700억 이렇게 전망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의 전망한 2천억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반영될 게 지금 드릴십 다 팔렸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정산을 한다고요. 정산하는데 물론 사모펀드가 내년에 이제 잔금 들어오면 사모펀드 그쪽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쪽 법인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회계라는 게 뭡니까?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을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23년과 24년 이렇게 분배하는 거거든요. 23년에 분배할 목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2,700억 이상도 기대할 수 있겠다. 터무니없는 기대는 아니다. 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23년 1월 30일 공시된 숫자하고 23년 실적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그림이.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업의 이제 실적 전망한다 그럴 때 사실은 매출보다는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웬고하니 매출은 어제 수주의 결과일 뿐이고요. 내일 매출은 오늘 수주가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4분기 수주 전망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24년 이후 쭉 수주 전망 요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분기 수주 전망은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죠, 시장이. 저도 지금 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카타르 페이스 2 현대는 이제 현대중공업 끝났잖아. 17척 39억 불 이제 끝났고 삼성중공업 이제 6척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정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시 나는 것만 남았는데 과연 카타르 페이스 2가 최종 몇 척 먹느냐? 한 척당 저는 한 2.3억 달러 어느 정도 넘어가느냐, 2.3억 불은 저는 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넘어가느냐, 한 2.35억 불까지도 가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기다리느라고 지금 눈 빠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겠나 이 경우에는. 저 영업팀 선수들이 지금
밀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찍 그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끌려갔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땡긴다는 뜻 아닙니까? 밀당.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남는 게 FLNG 이거 언제 공식 뜨나 이거 아닙니까? FLNG. 예. 그리고 또 FLNG 말고 추가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공식, 보너스죠, 이거. 이것도 분명히 한두 개, 최소한 한두 개는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고, FLNG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예, 이렇고. 그러면 이제 4분기는, 이렇게 되면 100억 불 훌쩍 넘어가 버리죠. 20억 불? 그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수주. 원래 목표가 95억 불이잖아요. 그거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고요. 24년 이후 이제 매출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인가 여부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즉, 계약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의 계약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출발은 여기서 해야 된다. 막연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돈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예. LNG선 55%이고요. 컨테이너선 25%, 합이 80%입니다. 지금 현존 최고 고부가가치 LNG선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선의 2배가 넘습니다. LNG선이. 계약 잔고 척수로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현재 상선 150척 계약 잔고를 갖고 있는데 LNG선이 83척이고요. 컨테이너선 54척, 유조선은 11척밖에 안 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LNG선 기준으로는 이미 4년치 이상 일감이 쌓여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은 가령 15년 전 그때 슈퍼사이클 시절에는 유조선이 어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조선하고 LNG선은 지금 가격이 거의 한 4배가량 나지 않습니까? 4배가량 더 올라가 있잖아요. 수익성도 훨씬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현존 최고의 부가가치 선박이 LNG선이죠. 예. 그 다음에 FLNG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과거 슈퍼사이클보다도 삼성중공업의 계약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고부가가치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걸 또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상선 달러 잔고가 282억 불인데 LNG 선박 잔고가 63%입니다. 179억 달러. 그래서 선박 척수로 했을 때 55%보다도 당연히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LNGC가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옵쇼 플랜트, 네? 해양 플랜트라는 거예요. 옵쇼 플랜트. 여기에서도 이 크게 나누면은 오일과 관련된 플랜트가 있고요. 가스와 관련된 플랜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중공업 우선순위는 당연히 오일 플랜트가 아닙니다. LNG 플랜트입니다. 즉 FLNG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FLNG의 명성이 자자하니까 거기서 잘난 삼성중공업이 잘났다고 하니까 잘난 걸 살리기 위한 그 전략이 바로 오일 플랜트 아니고 가스 플랜트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고 난도 기술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더 벌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꿈은 연간 한 2척 정도 FLNG 수주 계속 한다. 요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꿈은 깨지는 것이 자연적인데 삼성중공업의 FLNG 연간 2척 저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놀다 보면은 유조선 성과 계속 오르겠죠. 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카타르 수주 쓰나미 이제 거의 마감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마감 국면인데 이거 끝나면 LNG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북미에서 수주 지속 가능성 더 높다 이겁니다. 아마 카타르 물량보다도
그 최소한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LNG 호황 지속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한 2, 3년 이상.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은 컨테이너선, 유조선 수주 쓰나미가 지금 대기 중인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 컨테이너선, 특히 유조선 이런 분야 아직 시작도 아니잖아. 수주 쓰나미 시작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면은 삼성중공업 실적 개선 앞으로 점점 더 가속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가속. 예. 그러면 투자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매우 그 중요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번 그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한 이후에 6일 같으면 코스피가 역대급 대폭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거의 뭐 역대급 또 대폭락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제 시소를 탔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게 있었죠. 시장의 키는 뭔가 외국인의 콜 포지션 어떻게 변하는지 그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 한번 보시죠. 23년 11월 3일자, 그 다음에 11월 6일자, 그 다음에 11월 8일자 어제 아닙니까? 그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옵션 포지션, 즉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옵션 삼국지 그린 겁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관련된 분석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건 좀 더 예측하는 것이었잖아요. 이제 지나고 나서 뒤돌아서 평가를 해보니 거의 100% 완벽했던 그런 이번에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번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저는 그 적응 매매를 아주 신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8일 종가 기준 옵션 포지션 보면은 외국인은 3일 종가 당시에는 소규모 콜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정반대로 뒤집어져서 즉 6일 날 지수 폭등할 때 대규모로 콜 매도한 거 그 유지를 하면서요. 지금 양매도 포지션이 완성돼 버렸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지금. 기가 막힌다 이거. 그래서 결과는 뭐냐? 지금 오늘 마감이잖아요. 만기거든. 이번 옵션 전투에서요. 개인과 금융투자가 풋 매수한 거 저거는 이미 전사 상태입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결국 전부 0됩니다. 0. 1원도 못 건진다. 옵션은 그렇죠. 꽝 되면 1원도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가 0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만기, 9일이 만기니까 이때 이제 다 이제 그 장 끝나고 나면 사망 확인 선고 공식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따라서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외국인 풋 매도는 그만큼 이제 이익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금융투자가 외국인한테 풋 매수 금액 갖다 바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개인은 콜 포지션에서 손해 엄청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이거는 3일까지 콜 매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6일 날 대폭등할 때 박살 난 정도가 아니고 피박살이 났을 겁니다. 볼 거 없이. 그러니까 6일 날 허겁지겁 대규모 순매수를 해버렸잖아. 그 비싼 콜을. 똑같은 표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7일 이후에 이제 폭락해버렸기 때문에 콜 비싸게 매수한 거 다시 박살나버렸다. 이게 바로 지옥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지옥 왕복한 거, 지옥 왕복. 와, 너무 끔찍한 상황이 이번에 펼쳐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융투자가 콜을 매수를 해뒀는데 과연 금투가 저 콜 매수 포지션에서 이익 봤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요거는 금융투자마다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입장이. 여기서 이번에 손해본 금투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배고픈 금융투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만기날 외국인의 옵티멀 스트래티지가 뭐겠는가? 코스피 약보합입니다. 그럴 때 외국인 양매도 포지션 옵티멀입니다. 왜냐하면 콜 매도한 것도 싹 다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할지는 그것도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항상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적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오전에는 뭐 하여튼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에 급변 가능성 항상 열어둬야 되는데 급락보다는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나 후장에 급등해도 죽은 콜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죽은 콜 다시 살지 못할 정도로만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파생 삼국지 영상을 정리해서 어떤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올리고 그러고 계속 수년 됐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옵션 분석하는 거는 좀 옵션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코스피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 파생삼국지를 분석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영상 옵션 관련 부분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권하겠습니다. 예. 투자를 계속 하시겠다면은 본인 돈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여기 약간 더해서 말이죠. 그 기사 한번 보시면은 영국의 IB인데 시티 오브 런던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삼성물산에 장기 투자했다가 장기로 왕창 쳐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짜증이 많이 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에다가 배당 2배로 늘리고 자사주 한 5천억 원치 매수하라. 요거를 이사회에 공개 요구하는 편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행위의 법적 성질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주주 제한한 것 같습니다. 즉 시티 오브 런던 인베스트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3% 최소 3% 이상 이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오지게 쳐물렸다 이런 뜻인데 짜증이 많이 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주 제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3% 이상 주주의 권리니까 뭐 행사하든 말든 오케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주총회 주주 제한 안건으로 좀 올라간다.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저거. 그런데 이거 받을지 말지는 대주주인 재용이 마음입니다. 저거 관철 못 시킵니다. 런던 인베스트먼트가 저거 시티 오브 런던이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용이가 그래 네 부탁 들어줄게 하면은 될 수도 있고요. 나 지금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한 칼은 날아갑니다. 왜? 재용이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재용이가 결정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삼성중공업 투자자에게는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 삼성중공업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오버슈팅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자사주 공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연구하니 삼성중공업 지금 대주주 지분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대주주 지분은 매우 낮습니다. 삼성물산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대주주가 주주 제한하면은 저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해라, 배당 좀 늘려라 이렇게 주주 제한하면은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에 또 제가 자사주 분석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삼성중공업 자사주 전략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시티 오브 런던 인베스트먼트 요 기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추가로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딱 한마디만 더 드릴 말씀이 미국 하원에서 2024 통합 지출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 갖고 이제 상원으로 보냈는데 상원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법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골자 중에 하나가 적국의 드론 시스템에 연방 항공청 예산 사용 못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안건 이겁니다. 적국이 누구냐 이겁니다. 적국이 누구냐. 북공, 러시아, 이란, 중공이 적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공, 중공, 러시아, 이란. 여기서 미국이 적이라고 분류하는 거기에 중공이 포함되는 이 케이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